그게 왜 시작된 거냐면요. 이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요. 애국가를 포르투갈이 먼저 불렀는데 포르투갈 애들이 엄청 크게 불렀어. 그러니까 그냥 옆에 맨 끝에 있는데도 엄청 크게 불렀어. 그런 데서 기선짓을 해야 한다고 경기장을 찾은 사람이여. 중국 관중은 한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퍼부어 상대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이 장면을 지켜본 다수의 해외 매체 사이에서 중국의 후진적 축구 관람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손흥민은 완벽한 출발을 했다는 제아의 기사에서 중국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기량은 그가 왜 8년간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는지 보여주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을 막기 쉬운 선수라고 도발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경기장의 중국 관중들이 야유를 퍼부어 한국을 더욱 자극했으며 한국의 캡틴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중국을 응징한 뒤 손가락을 입에 대고 중국 관중들에게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중국 관중들의 야유 때 이강인은 과거 자신에 대한 약속 때문에 더욱 애국가를 크게 부르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다고 말하며 과거 이강인이 애국가를 일부러라도 크게 부르는 이유를 밝힌 그의 인터뷰를 소환해 또 다른 많은 팬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애국가 제창 때 중국인들이 보여준 몰지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찬 기계를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과 그의 실제 인터뷰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구소련의 붕괴로 1995년 유고슬라비아 독립선언을 하고 이를 지지한 크로아티아계와 반대한 세르비아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지금도 서로를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사이인데요. 2003년 5월 22일 유로 조별 예선에서 크로아티아 관중들은 원정팀 세르비아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퍼붓습니다. 장면을 기억한 세르비아 축구 팬들은 세르비아 홈에서 펼쳐진 9월 6일 경기에 크로아티아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훨씬 더 큰 소음으로 대응을 박수합니다. 사건 이후 유럽 축구 연맹은 유로 예선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를 절대 한 조에 배치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두 나라의 과거 역사적 감정이 축구 경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국가 간 스포츠 대결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일부 팬들은 이 경계선을 혼동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 재창이 저런 소음으로 방해하는 것은 후진적 문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기 전부터 자국의 민족주의에서 출발하는 후진적 응원 문화를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국내의 많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손흥민을 얕잡아보는 인터뷰를 연일 중국 다수의 매체가 쏟아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흥민 역시 이날 경기에서 3대0으로는 막기 쉽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스포츠맨십의 기본이고 실력은 입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선수와 힘을 합쳐 좋은 경기를 펼쳐 기쁘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물의 스포츠맨십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정도였는데요. 경기 전 중국 몇몇 전직 축구 대표들은 경기에서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승리하려는 경기 외적인 응원과 반칙 및 파울로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겨야 한다. 레드카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뱉기 소식을 많은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다칠지 걱정이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재창자 갑자기 관중석에서 이유가 터져 나오며 귀를 먹먹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중계 카메라가 한국 선수들의 애국가 재창 장면을 송출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일부러 유독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열심히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잡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중국 관중들의 야유 때문에 왜 이강인이 유독 애국가를 크게 부르는지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한 축구는 4년 전 이강인이 U20 월드컵에 출전해 애국가 재창에 대해 직접 인터뷰한 영상을 소환해 이강인이 애국가를 크게 부르는 진짜 이유라는 게시글을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올려 이 글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두 분 다 한일전 때 애국가 크게 부를 거예요. 원래 크게 부르다 전 항상 크게 부르거든요. 근데 옆에서 안 들려요. 진짜 이상 도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게 왜 시작된 거냐면요. 이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요. 애국가를 포르투갈이 먼저 불렀는데 포르투갈 애들이 엄청 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맨 끝에 있는데도 엄청 크게 불렀어. 그런 데서 기선짓을 해야 한다고 막 막내 형이
하라는 거면 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팬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시죠. 네, 시키셨습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그 뭐 이렇게 힘들게 폴란드 오고 공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꼭 다음 경기에도 내일 경기에도 꼭 열심히 뛰고 꼭 한 팀이 돼서 꼭 좋은 성적 내서 꼭 폴란드에 더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 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꼭 애국가 크게 불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강인은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이민하러 갔는데 어쩌면 저렇게 찐 한국인으로 성장했는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이강인이 중국 관중들의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애국가를 더욱 크게 부르는 것에 저런 이유가 있었다니 막내 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해 마음 또 다른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강인은 경기 시작 후 전반 문경 상대가 옷을 잡는 반칙을 저지르자 평소와는 다르게 심판에게 달려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레이저 눈빛을 쏟아내기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이강인의 당찬 기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는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전반 초반 중국의 반칙에 격렬하게 심판에게 항의한 것은 중국의 거친 반칙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중국에 말릴 우려가 있어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심판에게 항의해 어설프게 한국을 상대로 파울을 했다가는 한국의 적극적인 항의에 심판이 동요해 경고나 퇴장까지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만여 관중이 애국가 제창 때 야유를 보내고 경기 중 일방적인 응원을 펼쳤지만 이미 유럽 5대 리그에서 더비 경기를 치르며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쌓은 한국 선수들에게는 애들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한국 대표팀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너무 잘 풀어나가는 당찬 기세를 보고 중국 선수들 얼굴의 당황과 긴장 그리고 절망감을 읽을 수 있어 통쾌했다고 말하며 중국은 주눅이 들어 중학생처럼 플레이하며 다리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고 분석해 많은 팬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